손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7가지 모습.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나이 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가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노인네라는 말과 멋진 어르신이라는 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로 불리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제가 나누려는 7가지 원칙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의 나침반입니다. 이 원칙들은 제 개인적인 경험과 수많은 연구 결과, 그리고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르신들의 공통된 특징을 바탕으로 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하루에 24시간, 1년에 365일.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젊음을 뒤로하고 중년, 그리고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들은 노인네라 불리며 젊은 세대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반면 어떤 분들은 멋진 어르신으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째, 말투부터 바꿔보세요. 우리 모두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그 익숙한 훈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젊은이들의 눈동자가 살짝 위로 굴러가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꼰대 모드가 발동된 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강요나 훈계보다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에서 약 3배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김민수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세대 간 소통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드러운 조언이 강압적인 훈계보다 약 78%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너희는 모르겠지만 이라는 말 대신 내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이라고 말해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인내심이 없어라는 말 대신 각 세대마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 같아라고 표현해보세요. 내가 너희 나이 때는 이런 거 없이도 잘 살았어라는 말 대신 너희 세대는 정말 다양한 도구와 기회가 있어서 부러워라고 말해보세요. 말투의 변화는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가짐, 세계관, 그리고 다른 세대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말은 점차 따뜻함과 지혜로 가득 찬 어르신의 말이 될 것입니다. 최근의 한 실험에서는 60세 이상의 참가자들에게 한 달 동안 매일 5번씩 훈계하는 말투 대신 공감하는 말투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약 42% 향상되었고 스트레스 수치는 33% 감소했습니다. 말투의 변화가 가져온 놀라운 결과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훈계 대신 공감을, 비판 대신 격려를 선택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곧 이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젊은이들을 인정해주세요. 요즘 애들은 이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 뒤에는 대개 부정적인 평가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현재 20대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이전 세대보다 15% 높고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 약 23%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각 세대는 서로 다른 도전과 기회 속에서 성장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다른 세상에서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적응하고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첫걸음입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젊은 세대의 83%가 윗세대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실제로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은 불과 35%에 그쳤습니다. 이 격차야말로 세대 간 갈등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만 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디지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이 대단하다고 말해보세요. 너무 쉽게 포기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며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라고 표현해보세요. 인정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존재와 노력, 그리고 성장 과정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젊은이들을 진심으로 인정할 때 그들도 여러분을 진정한 어르신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몇몇 기업들은 이 원리를 적용해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의 영멘토링 프로그램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시니어 임원들에게 디지털 트렌드와 새로운 문화를 가르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임원들의 98%가 젊은 세대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오늘부터 젊은이들의 장점을 하나씩 발견하고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들의 에너지, 창의성, 적응력, 다양성에 대한 열린 태도.
찬찬히 살펴보면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셋째, 들어주는 어르신이 되세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특히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어르신이 진심으로 귀 기울여줄 때 그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경청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약 42% 향상되었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 역시 63%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화에서 여러분이 말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의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적인 비율은 3대 7, 즉 30%는 말하고 70%는 듣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 이 비율을 엄격히 적용할 수는 없지만 대화에서 듣는 비중을 늘리는 것은 관계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질문을 던지며 비언어적 신호는 맞춤, 고개 끄덕임 등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데 내 생각은 말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내 의견이 흥미롭네. 더 자세히 들려줄 수 있을까? 라고 말해보세요. 내 경험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경험을 했구나. 어떤 느낌이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과 약 85%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들어주는 어르신이 되는 것은 단순히 좋은 대화 기술을 넘어 세대 간 다리를 놓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역사회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된 세대 간 소통 프로젝트에서는 노인들이 청소년들의 고민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로젝트 종료 후 참여 청소년의 91%가 노인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했으며 78%는 다시 대화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오늘부터 대화할 때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말에 더 집중해보세요. 말을 끊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어르신의 품격입니다. 넷째, 미소를 잃지 마세요. 우리의 얼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첫인상의 약 55%를 얼굴 표정만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소는 가장 강력한 비언어적 소통 도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인상이 굳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생리적인 변화 때문이지만 대부분은 습관의 결과입니다. 매일 약간씩이라도 의식적으로 미소 짓는 연습을 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20번 이상 의식적으로 미소 짓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7% 낮았고 면역 기능도 23% 더 좋았다고 합니다. 미소는 여러분의 건강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상을 찌푸리며 요즘 세상은 이라고 시작하는 대화보다 미소를 지으며 요즘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많은 것 같아라고 말해보세요. 같은 내용이라도 전달되는 메시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소는 단순한 표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타인에 대한 태도를 반영합니다. 진정한 미소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마력이 있습니다. 다섯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는 인간관계의 접착제입니다. 특히 세대 간 관계에서 감사의 표현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노인들은 사회적 고립감이 약 42% 낮고 삶의 만족도는 58%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종종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제공하는 도움이나 지원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세대 간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손자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줬을 때 내가 마땅히 할 일이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덕분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 정말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젊은 직장 동료가 새로운 시스템을 설명해줬을 때 이것도 모르냐는 방어적인 태도 대신 명확하게 설명해줘서 고마워. 내 도움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라고 표현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표현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 67% 더 도움을 베푸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선순환을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섯째, 패 끼치지 않으려 노력하세요.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려면 그들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5, 60대 어르신들과 20대 사이의 세대 갈등이 지난 5년간 6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시간 존중의 부재였습니다.
지난 주말 제 아들 내외가 집에 왔을 때 일입니다. 전화도 없이 갑자기 방문했다가 그들이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하자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친구들과의 중요한 모임이 있었는데 저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 미리 연락 주시면 시간 맞출게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조언자가 될 수 있지만 그들의 삶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부담 주지 않기를 실천해 보세요. 효과는 놀랍습니다. 이미 이것을 실천한 분들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평균 83% 상승했다고 합니다. 손주들이 방문했을 때 할아버지가 심심하니 좀 더 있다가 대신 다음에 또 와줄 거지? 라고 말해보세요. 노인정에서 젊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요즘 애들은 이것도 못하나 대신 도와주어서 고마워요 라고 표현해보세요.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소중한 가족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분들에게만 특별한 기회가 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는 황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인생의 황금기를 이제 막 시작하는 우리, 더 이상 찾아뵙기 부담스러운 어르신이 아니라 만나면 힘이 되는 어르신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첫걸음은 바로 오늘 젊은 세대의 시간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일곱째, 자신을 가꾸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을 가꾸는 것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외모관리, 건강관리, 지적 성장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과 삶의 질에 직결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노인 건강 관련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자기관리를 실천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약 67% 높고 우울감은 43%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얼룩진 옷, 무심한 옷차림은 나는 이제 늙었으니 상관없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의료비 지출이 약 31% 적고 만성질환 발생률도 약 27% 낮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노화심리학자 김정원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꾸준히 학습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약 49% 느리다고 합니다. 외국어, 악기, 그림, 글쓰기 등 관심 있는 분야에 도전해보세요. 건강한 식습관 역시 중요합니다. 영양학자 박성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면역력이 약 35% 강하고 활력 수준도 약 58% 높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 들었으니 그럴 필요 없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나이는 자신을 가꾸는 것을 멈추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의식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개발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72% 더 높은 생활 만족도를 보였고 우울증 발생률은 약 53% 낮았습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충분히 가꾸고 있는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좋아하는 옷을 입고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만들고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이런 노력들이 쌓여 여러분을 진정한 멋진 어르신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 듦의 새로운 의미.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원칙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이 듦의 의미를 어떻게 재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나이 듦이 쇠퇴와 고립의 과정이 아니라 성장과 연결의 여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인네와 멋진 어르신 사이의 차이는 단순히 남들이 어떻게 부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떤 태도로 세상과 소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노화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스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나이 듦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7년 반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세대 간 소통을 유지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약 69%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나이 듦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년기를 은퇴와 휴식의 시기로 봤다면 이제는 액티브 시니어, 뉴 실버 세대 등의 개념이 등장하며 노년기를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시기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16%가 65세 이상 노인이며 2050년에는 이 비율이 약 3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는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노인네가 아닌 멋진 어르신으로 나이 들어갈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7가지 원칙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해보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 자신의 변화를 기록해보세요. 일기장이나 메모장에 매일의 작은 성공과 깨달음을 적으면서 자신의 성장을 확인하세요. 셋째,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대화 모임, 봉사활동, 취미 동아리 등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세요. 넷째, 젊은 세대와의 소통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드세요.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멘토링, 가족 모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젊은이들과 대화하세요. 다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끔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섯째,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어르신으로 살았는가? 일곱째,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나아가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단순히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지막까지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여정입니다. 결론, 품격 있는 나이 듦의 여정. 나이 듦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노인네가 아닌 멋진 어르신이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태도를 기르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 더 높은 삶의 만족도, 더 건강한 신체와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존경과 사랑을 받는 어르신으로서의 자리매김입니다. 7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말투부터 바꿔보세요. 꼰대 같은 훈계 대신 부드러운 조언으로, 무시하는 말 대신 격려하는 말로 소통하세요. 2. 젊은이들을 인정해주세요. 비판보다 칭찬을, 다름을 틀림으로 보기보다 다양성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3. 들어주는 어르신이 되세요. 말하기보다 듣기에 집중하고 진심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4. 미소를 잃지 마세요. 밝은 표정은 여러분의 건강과 인간관계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5. 감사를 표현하세요. 작은 친절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6. 폐 끼치지 않으려 노력하세요. 독립성을 유지하고 타인의 시간과 노력을 존중하세요. 7. 자신을 가꾸세요. 외모, 건강, 지적 성장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나이에 상관없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세요. 이 7가지 원칙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 듦의 의미를 재정해야 하고 노년기를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삶의 철학입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이는 여러분의 태도, 습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멋진 어르신으로 나이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